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오늘 6급 시험 치고 저 멘붕 왔어요. 아까 치면서 제 학생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누구누구가 치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 그만큼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하니 정말 마음이 아픈데, 자, 6급이 이럴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이럴 줄 알았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맨 처음 뉴 HSK가 나왔을 때 너무 쉬웠었어요. 그때 따놓을 걸 생각할 필요 없죠. 2년이 유효기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기에 이게 6급이 HSK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분명히 학생들이 점점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요. 7급을 만들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이도를 올리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왔어요.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요즘 들어서 정말 무섭게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는 공부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5급 내가 점수 되게 간당간당하게 그냥 통과했는데 6급 할래, 이런 것도 조금 위험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험의 전체적인 분석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그래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죠. 오늘 듣기 1, 2, 3분 부분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1부분이었어요. 1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지문하고 거의 비슷한 보기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25%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정말 듣는 것과 보기의 내용이 좀 다른,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고요. 또 한 가지 정말 무서웠던 거는 속도예요. 오늘은 사실은. 만약에 오늘 듣기가 아까 제가 시험을 치면서 조금 느렸다면 어땠을까?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근데 이 듣기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속도죠. 아무리 쉬운 말도 빠르면 학생들은 긴장을 하고 안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 막 전부 다 또 설명문. 오늘 15문제 중에 3문제가 논설문 이야기가 있었고 12문제가 설명문이었어요. 일부분의 난이도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그래도 왜 괜찮냐. 이건 여러분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저는 뭐를 보고 판단하는 거냐면 이 표현을 거의 유사하게 불러줬냐 안 불러줬냐 보기하고 한 50% 정도는 거의 그대로 찾을 수 있는, 이거 보고 있으면 불러주네 이렇게 체크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좀 비교적 낮은 정도였고요. 3부분은 다시 또 좀 올라갔어요. 얘도 거의 일치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한 25%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정말 이해를 하고 좀 들어야 되는, 네. 지금까지 제가 시험 치면서 우와 정말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험입니다. 네, 여러분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자, 독해 한번 보실게요. 독해 일부분은 제가 머릿속이 좀 복잡해요. 나중에 좀 풀이를 하겠지만 아주 쉬운 문형과 굉장히 어려운 문형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찾기 쉬운 것과 좀 어려운 거. 그래서 한 그냥 중간 정도를 이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독해 이 부분이 여러분 느끼기에 어려운데 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거죠. 독해 이 부분은 우리가 4개나 3개나 뭐 많게는 5개 빈칸이 이렇게 있고 단어를 넣잖아요. 그 단어를 다 보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가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근데 좀 뭔가 쉬운 게 하나씩은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단어 많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 한 빈칸 정도는 좀 쉬운 게 다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지난번과 비교하자면 비슷한 정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3부분도 좀 오늘이 좀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2편이잖아요. 한 편 너무 쉬웠어요. 한 편은 아마 해석도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그렇게 난이도가 맞춰져 있었고요. 4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난이도 평가라는 건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는데 글을 딱 봤을 때는 뭐 더 올려도 돼요. 그래프를. 그런데 그래도 위치 선정을 해주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특히 오늘은 2번 단락은, 3번 단락은 이렇게 단락을 불러주는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그렇게 찾는 문제들은 그래도 그 단락 가서 단락을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말고 우리가 이제 속독이라고 해서요. 바로 답을 딱 보고 올라가면 한두 줄만 읽으면 바로 답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역시 한 25% 정도. 그래서 난이도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이제 멘붕 포인트는 바로 쓰기예요. 글의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표현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쵸? 너무 서면어체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출제자들이 어떤 마인드 있는 것 같냐면 나 이제 몰라. 난 6급이고 뭐가 안 따지겠어. 내가 쓰고 싶은 단어 쓰겠어. 이런 게 막 느껴져요. 이 HSK 굉장히 초기에는 6급 단어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막 써요.
너무 어려웠어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쓰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근데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근데 앞으로 시험이 비슷하거나 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쉬워지겠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어떤 시험에 따라 내다보면 여기서 약간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몇 개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자, 제가 아까 독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복잡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 너무 또 좀 정말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관련사는요. 우리가 6급 학생들 정도면 당연히 수일안 하면 뭐뭐를 쓰고 만약 뭐뭐라면 뭐 있어요? 如果要是万一假如假使假如如果是倘如이 정도 나와줘야죠. 죄송해요. 이 정도는 아니라도 천천히는 나와줘야죠. 그냥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바로 답 나오는 문제들 꽤 많이 출제되었었는데 일단 세 문제 한번 뽑아보면요. 제가 별로 해석도 안 할 거예요. 이게 쫙 보시면 뒤에 뭐를 썼냐면 쭈소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인웨이소이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중국어는 원래 6개 찍어야 되죠. 예. 그래서 원인을 먼저 쓰고 이제 뒤에 결과를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결과를 앞쪽으로 당길 때. 즉 어떻게? 나는 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콜릿을 줬어.가 아니라 내가 걔한테 초콜릿을 준 것은 좋아하기 때문이야. 하고 뒤집을 때 쓰는 것이 쭈소입니다. 근데 얘는 원래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뒷 문장에 있어요. 쭈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은 항상 관련사를 보면 먼저 네모부터 하세요라는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는 되게 쉽게 풀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우리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항상 그거부터 관련사부터 네모를 한다. 관련사는 이런 쉼표 단위로 크게 보시면 바로 보여요. 주요 보이시죠? 주요 하면 당연히 차이잖아요. 점을 6개 못 찍겠네요. 오직 뭐뭐 해야만, 유일 조건, 그래야만 뭐뭐 하다. 뭐 썼어요? 따라서 이런 어이없는. 그쵸? 당연히 차이죠. 너무 쉬웠다고요. 자, 또 크게 봐요. 아, 수이란. 보이시죠? 네. 그러면 뒤에 뭘 썼냐면 딴 썼어요. 쌤 이건 맞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얘는 왜 틀렸냐? 우리가 관련사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두 문제처럼 짜게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짝은 멀쩡한데 그냥 여기에 너무 의미가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수이란과 딴을 우리가 영어 선생님들은 역접이라 그러죠. 중국어에서는 주안주어, 전환이라 그래요. 항상 이 아이는 앞 뒤의 내용이 분위기가 정반대여야 돼요. 예를 들어 앞에 칭찬을 했어요. 쟤는 예쁜데 그러나 성격이 별로야. 쟤는 못생겼는데 성격이 참 좋아. 정반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정반대냐? 하양 공유의 리더 2只大熊猫 누구 됐어요. 이름인가 봐요. 팬더 2마리는 수일한 因年长而体能有所下降. 여러분 체력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갖고 색채로 따지자면 마이너스적인 얘기죠. 그러면 볼까요? 그럼 뒤에는 플러스가 나와줘야 수일한과 흐름이 맞을 텐데 身体健康状况 신체 상황이 어때요? 떨어지는 것도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어떻게 수일한 따안하고 맞아요? 의미상 안 맞는 경우. 요게 위에 두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높게 보통 평가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비록 신체는 떨어졌지만 신체의 어떤 체력은 떨어졌지만 신체의 건강 상황은 어때야 돼요? 좋아야죠. 그쵸? 좋아야죠. 차가 아니라 하오가 돼야겠죠. 요게 관련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어렵다고 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자 넘어가시면 어법 지식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도 나왔어요. 메이마오는 이제 눈썹이 마치 뭐 같냐면 제방 같다는 얘기는 댐 같은 거 있죠. 마치 댐처럼 뭘 막아주냐면 커너호이 땅쪽 막아줍니다. S 여기 있고요. 뭐를 막아주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 어떤 물질? 상하이 엔징더 눈을 상하게 하는.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완전 어법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어법? 우리가 조동사가 있는 경우 동사 뒤에는 절대 동태조사를 쓰지 않는다. 절대 쓰지 않는다. 동태조사는 3개가 있어요. 러, 저, 고. 그쵸? 완료. 다 했다라는 뜻. 저 지금 하고 있어요. 고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절대 쓰면 안 된다. 절대 쓰면 안 된다. 이 어법을 알면 호의. 호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마도와 함께 써서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죠. 조동사가 있는 동사 뒤에 러를 썼으니 틀렸다.
해석으로 되는 문제일까요? 뭐 해석으로 한다면 후이는 뭐뭐일 것이단데 러 완료는 서로 의미가 상충되고 안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어법 지식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비교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요, 어제 제가 저녁반에서 이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와 대박, 오늘 시험 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무당인 줄 알겠네 라고 되게 좋아했는데, 자, 이런 걸 강의하고 나면 꼭 이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외웠는데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我想去了. 쌤이 분명히 동사 앞에 조동사 있으면 러저고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안 된다고 한 건 동태조살 러죠. 얘는 동태조살 러일 리가 없어요. 그럼 무슨 조살러? 우리 문장 끝에 붙는 어기조살러. 어기조살러는 동태조살러하고 용법이 달라요. 동태조살러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지만 어기조살러는 변화. 예를 들어 텐치렁 러, 요즘 많이 추워졌죠. 추워지다. 그래서 我想去了 하면 변화를 나타내면서 내가 원래 가기 싫었는데를 베이스에 깔고 가고 싶어졌다. 동태조살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가능한 거죠. 만약 여기에서 我想去了 중국어가 붙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요 문제가 굉장히 어법성이 강한 문제였고요. 네, 그럼 문장 분석형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이 문제가 정말 예전에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항상 강의를 했었는데 작년 그리고 재작년 2014년도에 특히 정말 많이 출제됐던, 그래서 한 10문제 중에 많을 때는 막 8문제? 7문제? 이게 전부 다 문장 분석력만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HSK도 유행을 타요.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문제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 유형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딱 보면 예를 들어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전혀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또 동사 목적어가 서로 같이 쓰는, 평소에 많이 쓰는 따페이, 불가능한 따페이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런 문제도 왜 생각보다 학생들이 못 푸냐면 보통 여러 문제를 이렇게 푸잖아요. 이렇게 쭉 구경을 하시죠. 이렇게 보면 절대 이 문제는 답이 안 나와요. 주어, 동사, 목적어 찾는 습관이 있는 학생들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분석을 일단 해야 답이 나올 거니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가 안 보이고요. 짜이부터 가로 열어서 시기까지. 그리고 사실은 아기 시절에 지우커이 조동사가 하나 나왔어요. 용, 이게 동사 1번이에요. 지엔단다 쇼유, 간단한 손짓으로 비하오다 뭐를 표현할 수 있다? 칭쉬허 야오치오, 자신의 기분이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는 거는 일단 한 번은 무조건 의심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문장 분석형 문제 중에서도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전치사 구조 나오고 다짜고짜 동사 나오는 경우, 주어가 정말 없어도 되는 상황인지, 없어도 되는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아무렇게나 여기는 짜이 셔머셔머 네이라고 생각하세요. 세계적인 범위에서 发生了很多事件,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발생했다는 원래 주어가 없어요. 누가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말이 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주어가 없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중국 친구한테 요 모든 거를 빼고 요것만 딱 얘기해요. 가서 중국 친구한테 간단한 손짓으로 요구를 표현할 수 있어. 이러면 중국 친구가 누가? 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그쵸? 항상 여기를 빼봤을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건 세 개를 빼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네 요즘. 이러면 중국 친구가 그러네. 전혀 이 대화의 흐름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당연히 중국 친구가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주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를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장의 주어는 사람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run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이 문형은 워낙 시험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문형을 봤어요. 앞에 전치사 구조가 하나 있고 전치사 구조 그리고 주어가 없이 동사가 나왔는데 이 동사가 사동일 때, 우리 사동 동사 하면 4개가 있죠. 让, 叫, 使, 니면 100번 틀렸어요. 그게 답이에요. 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통과
这次考试 이번 시험을 통해 让我感到了 라고 나왔다고 쳐요. 让我感到了. 그러면 자 빼요. 이번 시험 빼고 친구한테 나로 하여금 느끼게 했어. 그럼 친구가 뭐가 너를 느끼게 했는데? 당연히 대답이 이게 순조롭지가 못하겠죠. 항상 사동이 나오면 꼭 주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뭔가 전치사 구조 뒤에 V가 나왔는데 V가 让教师令이더라. 아, 100% 틀렸구나. 요건 공식으로 암기해도 될 만큼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 유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자, 독해제 이 부분에서 문제 조금 한 뽑아서 여러분하고 한 2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 빈칸 4개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꼭 번호를 좀 써주시면 어떨까? 2가지를 여러분한테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진짜 이런 경우 많아요. 3번째 빈칸을 보면서 막 2번째 단어 보면서 열심히 끼워 넣기. 진짜 많은 경우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 설명할 때 몇 번 빈칸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기도 좋고 여러 면에서 이렇게 번호 붙여주시는 게 정말 좋으세요. 자, 요건 전체 문제 이제 모습이고요. 하나씩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목성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지금 여기에 어떤 밑줄 같은 게 없는데 여기 밑줄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미리 알아둘게요. 有什么什么构成 하나 더요. 有什么什么组成 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뜻은 뭐 거의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까지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有什么什么组成有什么什么构成 뭐뭐스로 이루어지다. 구성성분을 나타낼 때 전치사는 반드시 有 쓴다. 요거는 충분히 시험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목성은 이에타이칭. 이런 단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근데 액체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本身病 우는 우리가 뭘로 서면어체에서 우라고 하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6급이 너무 서면어체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못 알아보면 안 돼요. 매요. 없다. 뭐가 없다? 와이크. 바깥쪽에 껍데기, 껍질 같은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한테 주어진 건 요 빨간색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 지앙잉. 지앙잉은 제일 많이 쓰는 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비어칭이에요. 표정이 굳어 있을 때. 그리고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시체의 몸이 딱딱한 거. 그리고 지에닝은요, 사물이 딱딱한 거. 그래서 이런 거 괜찮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든 거예요. 저거는 돌멩이 같은 거. 이런 게 사물이 딱딱한 거고요. 지엔시 경상 떨어뜨려 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보통 요거하고 똑같아요. 둘 다 추상적인 것이 튼튼하다. 라오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엔시는 지추 말고는 좀 쓰는 걸 많이 찾기가 힘들고 이제 사용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튼튼하다고요. 라오꾸는 많이 써요. 그래서 라오꾸 보면 뭐 기초가 튼튼하다. 지위가 아주 튼튼하다. 관계가 아주 튼튼하다. 요 2개는 거의 뜻의 베이스는 똑같다. 추상적인 것이 튼튼하다. 껍질하고 쓸 수가 없구나. 답이 벌써 나왔네요. B. 그쵸? 기초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기초는 지금 2개를 배웠어요. 지엔슈하다, 튼튼하다. 라오꼬하다, 튼튼하다. 그렇지만 얘가 짱이에요. 또 이게 6급이란 말이죠. 단어가. 네, 지추헌 자시. 요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네,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지추헌 자시. 지추헌 자시. 기초가 튼튼하다는 쟤들보다 얘가 우선이에요.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어쨌든 답은 사실 B라고 알았지만 조금 더 풀이든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这鱼, 위는 건 아닙니까? 太阳的构成, 태양의 구조와 매우 하다. 우리가 十分 같은 정도부사, 쉽게 얘기하면 很非常 종류가 정도부사죠.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끝났다. 이 2번 빈칸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겁니다. A, B, C, D는 다 형용사들 맞아요. 그런데 자, 레이스하고 시앙스 비교를 조금 해드릴까 봐요. 시앙스는 여러분 서로 상자를 썼죠. 서로라는 말이 베이스가 되려면요. 혼자 단독이 안 돼요. 나는 서로 비슷하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나는 뭐와 서로 비슷하냐. 앞에 반드시 A,和 B, A, 건 B, A, 与 B 같은 것이 와서 A는 B와 서로 비슷하다. 반면에 레이스는 그냥 단독으로 수식이 가능한 거예요. 유사한 상품에 주의하세요. 레이스 더 상品. 그냥 하나를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샹스죠.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뭐 아까부터 계속 B로 가고 있고요. 한지엔, 6급 형용사는 쉽게 풀면 샤오지엔, 보기 드물다.
만약에 여러분이 장문 같은 거 하시면서 원래 글이 샤오지엔인데 한자어로 바꿨다.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쉬운 단어를 어렵게 바꿨으니까 뚜이천은 대칭을 이루다. 뭐 특별히 얘기할 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빈칸으로 가볼게요. 주요 통고 뭐를 통해서 뚜이리우싱시 이건 완전 물리학 용어인데 대류 이렇게 공기 흐름 같은 거요. 이런 형식을 통해서 라인은 연결고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실현합니다. 이뤄냅니다. 뭐를? 목적어. 에너지의 응후를 이루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명사가 필요한데요. 자, A, B, C, D 보면 대부분 동사인데 동사가 대부분 다 명사형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목적어로 들어가서 쓰여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이 기본적인 품사들이 동사니까 동사로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장화는 딱 하나죠. 짜이우, 빚을 갚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딱 하나. 여기 뭐 빚 갚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시팡은 참 많이 쓰는 두 개만 외워요. 첫 번째는 야리. 스트레스 많이 받아. 스트레스를 날려버려. 시팡 야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시팡 치티 어떤 기체를 내뿜는 거. 예를 들어서 막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유독 기체가 많이 나온다. 뭐 이럴 때 시팡 요두 치티. 지금처럼 에너지를 뿜는다거나 그래서 에너지 발산을 이뤄낸다 해서 답이 계속 가능하고요. 전디는 일단 자동사예요. 뭐 이런 건 모르셔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자동사는 완전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중국어에서는 뿌지우동치라고 해서 지가 무슨 말이에요? 언급할 급자. 사물을 뒤에 언급하지 않는 동사, 즉 목적어 못 가지는 동사라고 하는데 전디에 여러분 물수변 두 개 보이시죠? 얘는 전부 다 물속에 액체 속에 어떤 물질이 가라앉는다는 뜻으로 주어만 가져요. 예를 들어 진흙이 가라앉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티아오지에가 원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5급 동사 티아오지에와 6급 동사 티아오정을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당장 답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을 대비하는 거죠. 그죠? 티아오지에도 사전 찾으면 조절하다, 조정하다. 티아오정도 사전 찾으면 조절하다, 조정하다. 뜻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티아오지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상황에 맞게 계속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수업을 해요. 듣기를 들려줬는데 좀 작은 것 같아. 그럼 내가 톡톡톡톡 눌러서 올려. 너무 커. 빨리 내리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온도. 여기 왜 이렇게 더워. 너무 춥다. 낮추는 거. 온도, 뭐 볼륨 이런 것들은 티아오지. 1초 만에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들이고요. 티아오정은 1회에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방향으로 한 번 바꾸는 게 티아오정. 예를 좀 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티아오정 우지야 물가를 조절하겠죠. 이게 오늘 바꿨는데 내일 또 바꾸고 모레 또 바꾸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내버려둬. 바꿔놓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물가가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 또 한 번 그때 또 티아오정 1회.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지금 이거 보시는 수만 명이 MT를 가기로 한 거예요. 수만 명이 정말 시간 맞추기 정말 힘들겠다. 그쵸? 오후 6시에 만나자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후 6시는 안 된대. 그러면 8시로 티아오정 시간 시간을 1회 7시로 했다가 8시로 했다가 9시로 했다가 5분마다 바꾸는 거 안 돼요. 바꿔놓고 8시도 또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1회 티아오정 시간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예제 드릴게요. 이 예제를 드는 이유는 6급 짝꿍이기 때문이에요. 얘도 6급 여기서 할까요? 신타이 6급 명사. 신타이가 뭐야? 심리상태? 심리상태를 조정하다. 어색해. 우리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오늘 시험 치러 가셔서 어땠어요? 굉장히 긴장되죠? 그러면 괜찮아. 지금까지 배운 걸 잘하면 돼.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다. 마인드 컨트롤 하다 중국말로 티아오정 신타이. 요 답이 중요하고. 되셨나요? 뭐 답은 나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인츠 여기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따라서 它的能量越来越大. 에너지가 갈수록 커지고 热도 뜨거운 정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다 따올러 뭐에 도달했다? 지금의 5번
네, 4번 빈칸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다 명사들이에요. 다 명사들인데 실리, 세력이라는 거는 이런 목성 같은 사물을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세력은 같이 쓰는 말을 꼭 같이 배우세요. 시영허, 세력이 우리는 세력이 크다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 한국말은. 근데 중국말로는 두텁다라고 얘기해요. 실리, 시영허 이런 걸 우리가 따페이라고 하죠. 여러분 따페이는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꾸 읽어서. 내가 학생들이 선생님 따페이서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야, 너 그 따띠에화는 어떻게 외웠냐? 그 띠에화를 때리는 것도 아닌데 그 어려운 따페이를. 그 여러분 어떻게 외우셨어요? 그냥 따띠에화 이렇게 외우신 거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어는. 네. 자, 이 밑에 세 개는 전부 다 크다 개념이 맞아요. 그냥 따만 쓰셔도 사실 되세요. 그런데 앞에 한 글자를 붙이면 다 달라져요. 규모는 그냥 따 혹은 방따, 6급 형용사 맞습니다. 방대하다 라고 하고요. 웨일리, 위력은 쥐다 라고 하고요. 성시, 명성이나 어떤 세력은 하오다 라고 해요. 이런 게 따페이죠. 왜요? 왜는 모르겠어요. 이건 중국 사람들 말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세 개가 다 딴데 앞에 요 글자들을 같이 해서 네 글자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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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워주세요. 일단 세력은 너무 말이 안 되고 지금의 규모에 이르렀다는 말되죠. 말되죠. 위력은 주로 어떤 폭탄이 아주 위력이 세거나 크거나 지진 같은 것에 위력에 많이 쓰는데 뭐 여기도 굳이 쓰려면 쓸 수 있을 거는 같긴 해요. 성시 명성은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래서 뭐 여기만 본다면 BC가 가능하지만 이미 답은 아까부터 비었다는 점. 네. 한 문제 풀어봤고요. 하나만 더. 그래서 답은 B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뚜푸는 아주 유명한 중국의 시인이죠. 두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뚜푸 차오탕이라는 게 있겠죠. 전들 알겠습니까? 네, 이것은 성도의 어떤 이 글자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성도라는 그 도시 아시죠? 정두에 시지아오라는 건 이제 좀 약간 교회 쪽, 변두리 쪽, 서쪽 변두리 쪽에 있는 어디에 하고 나왔어요. 자, 동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빈칸이죠. 취엘리는요, 신념이나 사상이나 지위 같은 걸 확실하게 세운다는 뜻으로 이런 어떤 건물이나 진짜 실제 존재하는 거하고는 맞지가 않겠고요. 웨이위, 이런 지역에 위치한다. 얘가 정답이 맞죠, 사실은. 웨이위하고 똑같은 말 다 외우기. 자, 쪼로 짜이. 그리고 이걸 알아두세요. 위도 여기서 짜이의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웨이짜이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웨이위를 많이 쓰는 거고 얘도 짜이를 붙였죠. 근데 얘는 이미 이 안에 어디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짜이 쓰시면 안 돼요. 띠추. 외우셔야 돼요. 웨이위 쪼로 짜이 띠추 꼭 외워주시고. 세 번째 단어 치엔시는요. 동물이 자기 서식지를 이동하는 거예요. 쓰면 안 되죠. 그 다음 루어청은 얘도 말하자면 자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뒤에 뭔가랑 쓰려면 위를 써서 어떤 건축물이 어떤 시기에 지어졌다. 이렇게 이제 세트로 쓰게 됩니다. 역시 맞지 않죠? 아까부터 첫 번째 빈칸에서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답은 B가 맞긴 맞아요. 조금만 더 볼게요. 3번 빈칸까지만 볼게요. 2번 빈칸. 랑송을 쓰고 시를 낭송하다 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시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내용이 낭송하다고 안 맞아요. 보면 이 두보가 짜이츠, 우리가 츠라는 말은 좀 알아놓죠. 계속 나올 건데 제가 잘 못 적나 봐요. 어쨌든 쩌로 시작하는 모든 말이 다 돼요. 쩌도 되고 쩔도 되고 쩌머도 되고 쩌양도 되고 쩌리도 되고 쩌거시호도 되고 등등등등. 그래서 짜이쩔 여기서는 짜이쩔. 두보는 여기서 취조진 4년 거의 4년을 살았고 시 240여 수를 거기 앉아서 낭송했다? 말이 안 맞아서요. 따페이만 봤을 때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추앙조어는 딱 목적어가 하나예요. 문학이나 예술 쪽만 가능해요. 시, 대역. 작곡자 입장에서는 노래, 음악, 감독 입장에서는 영화. 이런 문화 예술 쪽만 가능한데 학생분들 상당 부분이 이 추앙조어를 뭐랑 헷갈려 하시냐면 추앙짜오랑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두 개가 헷갈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게요? 그냥 발음이 좀 비슷해요. 그 외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어떤 느낌이냐면 보다와 듣다의 차이를 물어보는 느낌?
그러니까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슈앙짜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뭐 창조했다 이런 말 쓰시잖아요. 돼요. 물건 같은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되지만 추상적인 것들 많이 쓰는데요. 몇 가지 좀 잘 나오는 것들 해보면 우리도 이런 말 써요. 역사를 창조하다. 创造历史. 김연아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또 세웠다 한다고 중국어로 설립자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우리 따페이 못해요, 여러분. 创造纪录. 그 다음 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다. 创造环境. 네, 어디가 비슷해요? 하나도 안 비슷하죠. 그죠? 얘는 문예작품, 얘는 그냥 이런 것들. 완전히 다르니까요. A, B, C, D에 꼭 자주 같이 나와요. 创造 있으면 C쯤에 뭐 创造도 있을 법하다고요. 이번엔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는데 지금 C는 너무 좋아요. 다음은 뭐 아까부터 빈 것 같아요. C는 发布, 뭘 발표하냐? 发布命令, 명령을 하거나 发布指示, 지시를 내리거나 发布消息, 소식을 이렇게 발표하거나 알리거나 차이지 하면 신시 많이 써요. 정보를 내가 모은다거나 비어번 뭐죠 여러분? 비어번은 뭐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면 나비 표본 막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곤충 잡아서 모으는 거 이런 것들도 쓰게 됩니다. 뭐 주구장창 답은 지금 비고요. 세 번째까지만 볼게요. 네 번째에 있는 단어들은 그냥 명사들 특별히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抢救가 나와요. 抢救는 딱 하나요. 病人 환자예요. 여기 뒤에 볼까요? 앞에 문장 시작되는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今天的 오늘날의 이 두보가 관련된 이 건물은 仍旧 여전히 保留着 보존하고 있어요. 뭐를? 风格 분위기를 조금 더 크게 보면 건축적인 분위기를 보존하고 있어요. 어떤 건축적인 분위기?明칭 명나라, 청나라 이 두 대에 걸쳐 3번한 후의 건축적인 분위기. 이 건축을 3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창지우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시우프가 바로 건축물 같은 걸 이게 건축이 되게 낡거나 아니면 파손된 것을 다시 복원시킬 때 쓰는 동사고 요즘은요. 중국 사람들도 이제 웰빙 아닙니까? 피부가 되게 많이 손상된 거를 다시 복원시키다 할 때도 되게 많이 씁니다. 治理 하면 구어지하죠. 뭐 6급 동사 治理 구어지하 나라를 다스리거나 자연재해 예를 들어 뭐 홍수가 났거나 했을 때 그걸 처리하고 하는 것도 治理라고 하고요. 振兴 구어지하도 국가하고만 써서 국가를 아주 진흥시키다, 부흥시키다 라는 의미로만 사용이 되는 동사예요. 이제 건축물이면 역시 비밖에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네, 되셨나요? 그래서 뭐 4번은 아까 제가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거리가 좀 있는 애들을 뽑아서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독해 4부분. 독해 4부분은 전체를 제가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몇 가지 이제 좀 포인트가 되는 것들 여러분 답 맞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1번에서 84번 문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문제 기억하세요? 曝光效应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이게 내용은 그런 거였죠. 많이 노출이 되고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매력도 올라가고 친밀감도 많이 생기고 효과가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문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 曝光效应에 따르면 根据라고 돼 있었어요. 根据曝光效应 해서 怎么做才能提升魅力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에서 만약에 자기가 좀 빨리 이 문제를 풀고 싶었다면 어떤 단어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여기서 정말 센스 꽝 대답. 曝光效应이요. 어머나 이 글 전체가 전부 이건데 여러분. 그럼 글을 한번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매력을 찾아야죠. 그쵸? 실제로 매력이 있는 곳에 이 답이 있었어요. 뭐라고 있었냐면 提高会面频率 약간 이 말하고는 좀 달랐지만 만나는 빈도수 자주 만나면 매력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로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었고 결국 뜻은 똑같은 뜻이었죠. 오늘 독해가요. 그래도 참 착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애들이 다 순서대로 나왔어요. 글 순서하고 문제 순서가 착착착착 이런 맛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나쁜 독해들은 바꿔서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밑에 찾다가 이제 못 찾고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82번 심리학자가 한 실험에 관해 옳은 것은 요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뭘 찾는 것이 심리학지하를 그래서 찾으셔야 되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죠, 문제상. 왜냐하면 그 실험에 대해서 특히 그냥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는 항상 시간이 걸려요. 그 부분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그 실험에 대해 설명이 쫙 나왔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보여주는데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전부. 비실험자들 입장에서. 그런데 뭐 몇 번 보여줬을 때, 좀 더 많이 보여줬을 때 다 결과가 다르더라라는 실험 내용을 읽고 被试者, 실험을 당한 사람, 즉 피실험자들은 不认识, 모릅니다. 相册中的人, 그 앨범에 있는 사진 속의 사람들 몰랐어요가 정답이라는 걸 알아내려면 좀 읽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오늘 속독으로 답이 후루룩 나오는 건 한 25% 정도. 그래도 좀 나쁘진 않았던 거는 위치를 좀 찍는 거는 나름 괜찮았다. 대충 여기서 나온다. 이런 건 좀 있었다는 거예요. 83번. 회사의 제품은 언제 이 빠오광 샤오잉, 자꾸 이게 노출하는 이 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요건 또 회사 나오는 거. 그쵸? 그런 부분이 중반 밑에. 딱 정말 순서대로 있었어요. 오늘 참 비중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너무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이미 자기의 판단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销售初期, 판매 초기에 이제 자꾸 노출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했고요. 어떤 상황에서 빠오광 샤오잉이 상반되는 효과를 일으키나라고 해서 이건 마지막 두세 줄 고쯤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게 효과를 일으키려면 적어도 中性 혹은 积极的 인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中性이라 그러면 뭐 중성, 그러니까 뭐 싫지도 좋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요건 좀 얘기를 또 할까요? 네, 积极. 얘는 4급 형용사라도 우리가 무시할 게 못 돼요. 자꾸 적극적이다라고 하시는데 적극적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긍정적이다라는 뜻을 모르시면 안 돼요.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어야 효과가 있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거나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어떨 때? 기억나세요? 상반되는 효과? 너무 지나치게 자꾸 노출을 시켜서 사람을 질리게 하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使用对象, 사용 대상이 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否定态度, 持什么什么态度, 이런 것도 다 따페입니다. 持 하면 또 많이 쓰는 게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 때. 잠깐 딴소리로 빠졌다 금방 돌아올게요. 의견을 갖고 있으면 선생님이 요 이지엔 하면 안 되나요? 요 이지엔은 불만이 있다는 뜻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持什么什么意见, 持什么什么态度,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때. 기억나시죠? 제가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면 되게 웃긴 게 학생들이 맞아 나 저거 한 거 같아. 자기를 막 설득해요. 자기 딴 거 찾아놓고. 근데 뭐 오늘 틀린 게 중요하겠어요? 우리 하루살이도 아니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호징에 관련된 내용. 이 동물을 몰라가지고 제가 못 풀었어요는 비겁한 변명이에요. 고기 어쩌 보이죠? 뭔가 고기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범고래인데요. 범고래를 몰라도 문제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나. 첫 번째 문제, 이게 처음에 이렇게 툭 치고 나면 사실 힘들거든요. 후징에 관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옳은 것은, 맞는 것은. 이게 특별히 힌트가 안 주어지는 문제형인데 얘한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문제라는 점. 첫 번째 문제는 보통 5줄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안에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1번 단락을 읽었어요. ABCD를 읽은 다음 1번 단락을 읽다 보니까 일치하는 내용이 금방 나왔었어요. 첫 번째 줄 아니면 두 번째 줄인데 금방 나왔었어요.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 금세 나왔었고요. 아우 친절하죠. 세 번째 단락. 오늘은 이런 맛은 조금 있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단락에 대해 그러나 뒤가 불친절하네요. 그냥 옳은 것은. 어떻게 그냥 옳은 것은 하면 세 번째 단락 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절약은 안 되지만 약간 이런 면은 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을 막 읽어보면 오늘 이 내용이 되게 과학적이라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 범고래들이 되게 유전자를 여러 개를 막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유전자에 해당하는 이제 그 개체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큰 무리가 되면 하나의 자기의 특색 있는 유전자로 형성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렁코 빙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빙징이 어딜 것 같아요? 빙은 병이죠. 징은 우리 넥크림, 우리 여학생들은 목주름, 징슈앙이라고 하잖아요. 목을 얘기해요.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인구가 많아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꽉 조였을 때
그 이제 유전자의 숫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걸 가리키는 의미였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 읽는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었고 세 번째 단락을 정말 읽으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였었어요. 세 번째 단락이 이게 또 과학적인 내용이고 해서 내가 어려웠다면 맞추기 좀 힘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얘는 무엇을 통해 무리의 인정을 공고히 하나? 공꾸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공꾸라든지 이런 말들을 찾으면 요거는 굉장히 위치가 좀 명확했어요. 요게 그 25% 속독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딱 가면 바로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들이 자꾸 행위를 학습하는 거, 어른들을 보고 자꾸 배우는 걸 통해서 그 무리의 인정을 받아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제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런 문제는 설령 중간에 있어도 마지막에 푸는 것이 상식이죠. 왜?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하는 걸 내가 느껴야 되니까 전체가 후징에 대한 어떤 얘기였다? 특색의 문화 역량이나 그 EMBA는 6급 동사로 비엔화의 뜻인데 좀 뜻이 오랜 시간에 거쳐 변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인 역량과 그 변화들에 대한 글이었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독해사 부분 제가 생각나는 선에서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해 봤고요. 쓰기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쵸? 오늘 주인공 이름은 참 그래도 또 쉬웠어요. 그 와중에. 우리 장따치, 정말 글자는 쉬운데 그 나머지가 정말 어마무시했죠. 일단은 제가 글의 흐름을 한번 잡아드리는데 맨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짱따치에는 이러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짱따치엔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에피소드가. 근데 순서가 있어요. 시간 흐름을 근거로 1936년에 개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뭘까요? 전시회 같은 걸 열었을 때 일어난 일,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 학생이 불만을 터뜨렸을 때, 그리고 时个不久, 다 단어가 어렵잖아요. 지금 보면 시간이 그어 띄워진 정도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적을 때는 이 말은 굳이 안 적어도 되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세 가지로 사건을 서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주제를 제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야기는 이거예요. 짱따치엔이 자신의 그림을 비하한 다른 화가를 그 자리에서 면박주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요. 얼마 되지 않은 그 화가가 스스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되고 직접 와서 사과하면서 친구가 된다는 얘기가 끝이 아니라 주제. 그래서 작은 일로 상대를 끝까지 비난해서 그 사람을 막 밀어붙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정을 쌓을 기회를 놓치는 거다.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도 좋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글인데요. 이렇게 보면 쉽지만 이게 글이 쉬웠냐고요. 정말 어려웠죠. 공략법을 한번 몇 가지를 좀 찍어드리면 일단 이 공략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깔아야 될 얘기는 물론 어려운 단어가 진짜 많았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웠던 거 있죠. 특히 1번 단락 기억나세요? 짱따치에는 이런 면에 뛰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영역을 연구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것도 했고 엄청나잖아요. 하나도 살릴 만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어려운 표현들은 사실상 안 적어도 되는 것도 많았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비중과 그렇지 않은 내용의 비중을 좀 맞춰주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안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요. 앞에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운 거죠, 자기가. 그러다가 막 엄청 자세하게 적다 보니까 어머나 원고지가 없어. 근데 주제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주제를 급 마무리하거나 혹은 적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 참 점수가 어마무시하게 놀라운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막 30 몇 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글과 똑같이 막 맞춰가는 거죠. 원래 글이 요 정도 길이었으니까 난 그걸 반으로 이렇게. 원래가 이만큼이었으니까 나는 그거 반으로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 말은 항상 우리가 그 10분 동안 뭘 하라 그러죠? 쓰기에서. 10분 동안 여러분이 할 일을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10분 중에 3, 4분은 속독하셔야 돼요.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특히 끝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이 이야기가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비중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다시 올라가서 그때부터 뽑아요. 이 단락은 전체를 보니 별로 중요한 단락이 아니야. 원래는 지금 5줄이지만 난 한 줄만 쓰겠어. 혹은 이 단락은 진짜 중요해. 그러면 꽤 많이 살리겠어. 그렇게 해서 비중을 조절해야지 무조건 원래 길이에서 반, 이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제를 보면
학생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 세 줄로 되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짱따치엔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건 네 줄. 사실 길이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 그때 왜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데 말했으면 그 사람이 완전 할 말도 없고 쪽팔렸을 텐데 라고 엄청 길게 얘기하지만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짱따치엔이 내가 왜 그 당시에 그 사람을 그냥 웃고 넘겼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비중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학생이 앞에 엄청 긴 말을 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왜 그 당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냐. 간단하게 한마디면 그 사람을 충분히 말도 못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니为何不辩解呢? 왜? 为什么辩解? 변명하고 해명하는 거죠. 왜 해명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의 질문의 핵심은 왜 해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냐? 짱따치엔의 얘기는 지금 원래 네 줄에서 조금 빼고 다 쓴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如果他不懂, 만약 그 사람이 정말 그림에 대해서 몰라. 解释再多他也不明白. 죄송해요. 아무리 내가 많이 그 설명하는데 걔가 이해하겠냐. 如果 만약에 他有这方面的学识和素养, 이 방면에서 자신이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다면 总有一天 언젠가 하루는 언젠가는 他会知道这一技法, 뭘 알게 될 거야. 이 기법.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이 并不是茶水的功劳. 이제 짱따치엔이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에 차를 입에 물고 뿜어서 그림을 되게 예쁘게 변화시켜요. 근데 그게 그냥 차 물 뿌려갖고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되겠지. 예,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달라야 된다. 이거 이해 가시죠? 이건 오늘 장문에 대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략법은 어려운 표현을 내가 쓸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바꿀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어려운 표현 그대로 적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 욕심부리다가 진짜 중요한 한자가 생각 안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你为何不辩解呢? 방금 학생이 했던 말을 풀면 你为什么不解释呢?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이에요. 그죠? 亲自登门致歉. 굉장히 서면어체입니다. 직접 문을 넘어왔다는 얘기는 집에 찾아와서 致歉. 정말 6급 단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막 내는 것 같아요. 사과했다. 亲自道歉 하면 끝이죠. 道歉 4급 단어예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어야 되겠고요. 주제 부분은 요약 쓰기 할 부분을 미리 아주 딱 전략적으로 이 10분 후 뺏기기 전에 외워두셔야죠. 주제에서는 더 이상 짱따치에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도 짱따치엔의 이야기도 결국 이 주제를 위한 포석에 불과한 거죠. 짱따치엔 얘기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요약 쓰기에서 가장 근무를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고지는 부족하게 되거나 아니면 실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빠뜨리게 되어서 많이 감점을 받게 되겠죠. 짱따치엔 얘기가 실제 글에선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짱따치엔은 이렇게 자신이 큰 지혜와 따智慧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따지지 않고 넘어가 주었다.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것 빼고 핵심적인 교훈과 도리만 간략하게 요약하시는데 生活中 생활에서 我们会因为 우리는 뭐 때문에 一点小事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 이 와중에도 제가 또 따페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摆出 样子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어떤 모습을 드러내다. 예를 들어 이러면 他摆出骄傲的样子 骄傲 교만한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러면 어떤 것을 막 드러낸다. 摆出 요거까지 외웁시다. 一副什么什么样子니까요. 摆出一副骄傲的样子. 摆出一副得理不饶人. 饶 용서하다죠. 이치는 얻겠는데 난 그래도 너 용서 못해. 즉 여기 나와 있죠. 이치로 따져 용서하지 못하다. 내가 따져보니까 너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모습을 띠지만 사실은 这样做 이렇게 하는 것은 只会失去 뭐를 잃을 뿐이다. 맨 끝에 기회 어떤 기회? 与对方 상대와 建立友谊 建立关系도 참 많이 쓰는 따페이. 전 따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정을 만들 기회를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제가 적은 거 되게 좋죠. 주제로. 이거 붙어있는 표현 아니에요. 그 마지막 단락에서 얘는 세 번째 줄에 나오고 얘는 끝에 줄에 나왔어요. 근데 내용을 짜집기 해서 나 이렇게 써야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외운 거죠. 외우고 나중에 꼭 써야겠다. 그대로 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써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되셨나요? 네,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네, 요 얘기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은 어려웠어요. 인정. 제가 아까부터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제목을 붙이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제목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일단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인물이 가장 핵심어가 되게 제목을 만들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요, 이거 진짜 못 써요. 알죠? 인물이 앞에 꾸미는 말이 오면서 끝에 단어가 인물이 되게 제목을 젓지 마세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최악의 제목은 짱따치엔이에요. 아시겠죠? 짱따치엔 혹은 싱거하우더 짱따치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목이 인물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토끼와 거북이. 즉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두 개가 이 인물 두 사람이 굉장히 대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제목으로 하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실제로 나왔던 시험인데요. 이게 2012년 시험인 것 같은데 2013년 아니면 그때 보면 라오이셩과 니엔칭이셩을 비교하는 그런 글이 나온 적이 있어요. 라오이셩은 되게 경험이 많아갖고 사람들이 조금만 증상 말해도 바로 그냥 아니까 되게 대충대충 보는 느낌을 주고 젊은 의사는 자기가 잘 모르니까 되게 세밀하게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오래 한 환자를 대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니엔칭이셩한테 많이 가더라 하면서 이 글은 계속 늙은 의사와 젊은 의사를 비교하는 구조로만 끝까지 갔거든요. 그럼 제목은 라오이셩和年轻医生 혹은 小医生이라고 하시면 좋아요. 토끼와 거북이처럼. 하지만 인물 하나를 갖고 할 때는 절대 제목은 인물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지막 주제 단락에서 괜찮은 놈으로 뽑아서 쓰시면 돼요. 그냥. 마지막 주제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宽阔的胸怀, 넓은 마음. 아니면 꾸미는 말로 그 짱따치엔을 쓰는데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도 좀 별로예요. 그래서 짱따치엔을 1번 단락에서 맨 처음에 소개할 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짱따치엔시 하고 목적어가 보면 고화大师, 우리 중국 그림의 대가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짱따치엔을 넣고자 한다면 大师的胸怀. 그 다음 제가 쓴 건 이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 단락 맨 앞에 이거 8글자 있던데요. 真属于 진짜 물은 우향 향기가 없고 真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은 우의 말이 없다. 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는 순간 저는 너야, 네가 제목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 단락에서 제목을 골라내는 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웠다고 제가 인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점수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험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이 시험은 6급이 얼마나 긴데요. 저 혼자서 힘들고요. 최은정 사단에 우리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응시하고 정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차이용 칼리지는 이제 대교 소속인데요. 대교는 아마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중국 교육부 한반하고 직접 거초를 해서요. 이 시험 시행권을 따왔어요. 그래서 어떤 대박 사건이 생겼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의 401호 강의실이 시험장이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이죠? 우리 시험 치러 가면 뭐 어차피 떨리잖아요. 떨리는데 뭐가 저는 예전에 그렇게 불편했었냐면 그 학교의 새로운 내가 낯선 환경,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 이게 참 저는 주눅이 들더라고요. 근데 차이용 칼리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했던 그 교실에서 항상 봐왔던 동슈애들을 하고 같이 시험을 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꼭 차이용 칼리지, 강남 차이용 칼리지 아니더라도요. 전국에 우리가 30개가 넘는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한번 쭉 훑어봤는데 사실 오늘 시험 너무 어려웠죠. 나 어려웠어. 왜 이렇게 어려워? 징징징징 해봤자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6급은 이제 한 번 쳐갖고 좋은 성적 나오기 힘들 것 같고 여러분 돈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은 좀 되게 어렵고 되게 못 쳤어. 정말 망쳤어. 하지만 다음 시험은 그러지 않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동영상 보시면서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다음 혹은 그 다음 시험에서는 점점 좋은 성적을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 시험을 치게 되시면 또 저와 함께 총평등가 봐주시고요. 시험을 안 치시더라도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 시험이 이랬구나. 이런 감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총평등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